홍준표 대표의 장점이죠, 그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면접에도, 압박 면접에도 대지발전제 얘기하고 등등등등 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그때 나왔거든요, 그분이. 당내 대통령 후보 검증을 하는 겁니다. 텔레비로 방송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뭐 원희룡, 또 홍준표 이렇게 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저기 홍준표 후보는 2005년 가을만 해도 내 대우나 찬성한다고 신문에 기고 칼럼도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와서 그 왜 반대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제가 시장님께 잘 보여가지고 서울장 한번 대보려고 했던 거고 아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그 여자 발언도 그렇습니다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밉지 않게 하는 게 있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시원하게 솔직하게 그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보수 정당의 그 대표적 정치인으로는 이분이 아웃사이더 밑에서 온 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아버님 되게 어렵고 그래서 돈 몇만 원 들고 서울에 그냥 왔다. 이제 이 신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아버지가 어느 교수고 최재형도 아버지가 뭐 어느 대령인데 이렇고 뭐 유승민도 아버지가 국회의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후보들이 이렇게 정책 자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시작한 거에 비하면 홍준표 후보는 완전히 밑에서 올라온 분입니다. 이제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어필하는 게 있죠. 자기 실력으로 밑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좀 새로운 거죠. 근데 아니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매력이 있죠 사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자들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죠. 이번에도 만약에 그럼 내가 정말 한번 눈치 보고 점수 좀 따볼래다가 큰 실수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국민들이 바꾸라 그러면 바꾸는 사람이다. 거기서 말하자면 잘난 척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은 과거랑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앞에 부분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그러니까 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면접 때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질문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대답을 못 해요. 바로 하면서 또 당신 골수 좌파야 이렇게 가거든요. 진주의료원 폐쇄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폐쇄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 기관이 지방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진주의료원 폐쇄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네, 다른 질문 할게요. 좌파적 사고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소송을 해버리나 했고 네. 중요한 그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듣기 좋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제 부활시켜야 돼! 아니면 민노총 내가 때려잡겠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이런 극단적인 약간 두테르테식이란 말이죠. 그게 일부 젊은이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어도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